3번에 얘가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끊어져 있는 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랑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1 이상이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나머지 범위에서는 얘 연속이잖아. 일단은 다항함수라는 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나중에 별 미분에 대해서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연속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이 분리되어 있는 이 분기점에서만 함수값이 똑같다면은, 즉 극한값이 똑같다면은 우리가 연속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x의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랑 여기서 x의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된다. 즉 2 플러스 b랑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이렇게 같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1에서의 함수값도 여기 1에서도 지금 연속이 돼야 되니까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해주면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6 여기 같다, 볼 수 있겠지? 맞니?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하는 게 1에서 같고 마이너스 1에서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빼주면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라는 친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1을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개수 비교해주면은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10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대입해서 연립해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인수 정리 통해서 식 쓰는 게 좀 더 깔끔하겠네. 계산량이 줄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164번도 봅시다. 연속 함수에 대해서 다음 쪽 만족시킬 때 f31의 값 구해라 봤더니, 얘도 보면은 얘랑 얘가 지금 있을 때 연속 함수라 그랬으니까 연속 함수라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봐주면은 일단 가족권에서 이 가족권 표현이 무슨 말이야? 이제 주기가 오다. 즉 다섯 칸 간격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계속 이 모양이 반복된다.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의 모양이 잘은 모르지만 기울기 2니까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거야, 그치?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건데, 얘가 지금 5칸 간격으로 또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여기서도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함수는 2차 함수래, 맞니? 그럼 얘가 요렇게 지나야겠네, 맞지? 이렇게 지나야 돼. 그래서 각각의 점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대 함수값이 a 마이너스 4 건데, 그러면은 3에서의 함수값도 a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왜냐면 똑같이 얘가 움직였을 거니까. 주기함수의 특징.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a 플러스 2야. a 플러스 2. 근데 얘가 지금 연속함수라고 그랬네. 그럼 여기서 1에서의 함수값이 a 플러스 2가 돼야겠네, 맞니?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2가 된다. 1 더하기 b 더하기 3이 a 플러스 2가 되면서,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은 a 마이너스 4래. 9 플러스 3b 플러스 3은 a 마이너스 4가 된다. 두 개 연립하면 a랑 b값 구할 수 있고, 구하라는 게 지금 f31인데 어차피 주기함수 이용하면은 얘에서 5를 계속 빼도 돼, 그치? 빼도 되니까 f1의 값을 구하는 거라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f1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얘 연립해서 풀 때 a 값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왜? f1이 지금 a 플러스 2니까,
맞니? 됐지? 그래서 연립하면 A값 나올 거니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7번 봅시다. 167번. 자, 이렇게 얘는 지금 보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f 곱하기 g가 연속이 되고 싶대.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럼 사실 이 A 값에 따라서 얘가 f가 연속일 수도 있지만 연속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연속이 아닌데, 우리 저번에 선생님 뭘 얘기했냐면은 연속이 지금 불연속이 아닌 친구랑 다항함수를 곱했을 때 곱한 이 f 곱하기 g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g라는 이 다항함수가 이 fx의 불연속점에서의 함수값이 뭐 해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 말은 g라는 친구가 x는 2분의 1과 그렇지? x는 2분의 1에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일단 1번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하겠네, 그지? 그다음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거, 얘도 가능하겠네. 그다음에 얘는 뭔가 되나? 얘도? 얘 안 되지. 얘는 2분의 1에서 함수값이 1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5번이 된다. 그래서 불연속인 거랑 다항함수 곱했을 때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다항함수의 함수값이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점에서의 다항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어야만 한다. 그게 연속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알파랑 베타가 다른 상황에서 알파 곱하기 g 2분의 1이랑 베타 곱하기 g 2분의 1이 같아야 되니까 서로 다른 값에 어떤 값을 곱했더니 같대. 그러면 그 어떤 값은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해서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172번 봅시다. 172번. 자, 얘가 지금 f 곱하기 g가 실수 전체점에서 연속이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에 대한 식을 쓸 수 있겠지. 최고책에서 1이고, 얘 보니까 일단은 2에서 불연속이고 4에서도 불연속이야. 그러면 f라는 친구는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x-2랑 x-4를 인수로 가져야 한다. 쓸 수 있겠지? 최고책에서 1이 있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고 싶대. 한 점에서만. 그 말은 한 점은 내가 불연속을 커버하고 한 점은 그냥 놔두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 보니까 2랑 4에서 함수값이 0이야. 그렇지? 그래서 원래 지금 2랑 4 이렇게 있는데, 자, x-k라는 거는 fx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킨 거지. 그렇지? 얘를 k만큼 이동시키면은 k가 2일 수도 있고 k가 -2일 수도 있겠지? 왜냐면 k가 2라는 말은 이 친구가 이제 4 될 거 아니야. 4가 오른쪽으로 툭하니 움직인 거니까. 그 다음 -2는 얘가 이제 2가 되겠지? 그래서 k가 2인 경우는 얘가 지금 4, 6 되면서 이렇게 될 것이고, k가 -2인 경우는 이제 0, 2 되면서 정확히 한 점만 불연속적 커버하면서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이해되니?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곱은 -4 되겠지? 이렇게. 이걸 식을 엄청 길게 써서 풀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풀 수 있다. 그다음에 176번 봅시다. 173번? 173번 봅시다. 173번. 자, 실수 m에 대해서 직선 y는 mx와 함수 그래프 교점의 개수를 gm이라 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gm이랑 gx랑 hx를 곱했더니 얘가 연속이 됐대. 그 다음에 h에 대한 값을 묻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gx라는 친구가 gm이라는 친구가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만 관찰해주면 돼. 이거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일단 선생님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에서는 얘가 없는데
이 조건이 없는데 여러분들 책에 있지? K 양수. 저 이거 가지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럼 얘가 그래프 그려보면은 자, 이 친구는 그래프 모양이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작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구멍 뚫려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K는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Y는 K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실수 M에 대해서 직선 Y는 MX와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 교점에 대해서. 그럼 얘가 지금 불연속이 되는 게 일단은 뭐 자극값도 보면은 얘가 0일 때는 지금 한 개지, 그렇지? 0보다 작을 때도 한 개야. 근데 0보다 조금 커지는 순간 몇 개야? 세 개 되지, 그렇지? 그럼 일단 0에서 뭔가 불연속인 게 발생하네, 그렇지? m의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한 개였다가 m의 값이 좀만 커지면 바로 얘가 세 개로 튀어버리잖아. 그럼 불연속을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m은 0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게 또 증가다 보면은 이렇게 세 개 있다가 얘가 어느 순간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안 만날 수 있어, 그렇지? 맞니? 응, 안 만날 수 있어. 그럼 그때가 지금 세 개였다가 두 개로 바뀌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지금 불연속 이상이 발생할 거야, 맞니? 그러다가 더 길이가 커지면은 이렇게 두 개였다가 어느 순간 한 개 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은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 돼버려? 세 개겠지. 왜 아까 요거 하나랑 평행한 경우 하나랑 이 점 지나는 경우 하나 총 세 개잖아, 그렇지? 근데 hx가 2차 함수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아무리 불연속점을 커버해봤자 총 몇 개까지 커버 가능해? 두 개까지 커버 가능해. 근데 곱하는 게 연속이래. 아, 그러면은 얘가 정확히 내려와가지고 얘랑 평행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세 개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두 개잖아, 그렇지? 두 개 되면서 그 왼쪽에서는 한 개인데 어차피 이 점에서 이슈 발생하는 거니까 이 점 지날 때, 그래서 그때는 m의 값이 얼마겠어? 1이 되겠지? 왜냐면 얘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서 m은 0과 m은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k 값은 얘랑 지금 이렇게 같을 거니까 2가 되겠니? 이렇게. 그래서 hk는 답이 2가 나오겠지? h2니까. 왜? h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잖아. 0에서 함수값이 0이고 1에서 함수값도 0이니까. 자, 그 다음 176번 봅시다. 자, 절대값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면은 함수 fx도 x는 0에서 연속이다. 맞아 이거? 절대값이 연속이면 원래 함수 연속인가? 아니지. 가장 편한 예시가 0 왼쪽에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 오른쪽에서는 0 이상에서는 1일 때,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x축 뒤에서 꺾어 올리는 거니까 이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럼 얘는 x는 0에서 연속이야, 꺾어 올리면은. 근데 꺾어 올리기 전에 원래 f는 x는 0에서 연속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쉬운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명제다. 다음 니은 함수 fx가 x는 1에서 연속이고 f1이 1이면은 f 서클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맞는 말일까? 어떻게 알 수 있어?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지. 자, 일단은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에 fx 얘 먼저 밟을 건데 어차피 f라는 친구가 x는 1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얘는 그냥 f1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f1 값이 1이래. f1 값이 1이니까 얘가 또 f1이 되면서 값이 1이 나오겠지. 그래서 극한값이 1로 가고 함수값도 1 대입해주면 여전히 1 나와. 그래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니은은 3인 명제가 된다. 됐니? 그래서 연소의 정의에 의해서 정확한 우극한 살펴주고 그 다음에 함수값 관찰해가지고 그 세 개 값이 하나의 값으로 일정해야 된다. 그럼 디귿 얘가 열린 구간에서 최소가 같지 않는다 돼 있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래로 블록인 폼선 나올 것이고 얘가 대칭 추계 방정식이 x는 2가 되겠지. 그럼 1부터 3까지면은 얘가 요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최소값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니은은 디귿은 맞는 말이다. 자, 디귿은 뭐에 관한 문제인 거야? 무슨 정리에 대한 문제야?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한 문제거든.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명제였어. 근데 얘는 열린 구간이네. 열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갖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열린 구간이지만 실제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럼 3차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열린 구간 잡으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안 갖겠지, 최대값 최소값을. 근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면은 최대 최소를 갖겠지. 이렇게 최대 최소 이렇게. 그래서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라 하더라도 최소값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81번 봅시다. 자, 주어진 3차방에서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대. 얘를 쌤이 일단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2, 0, 4. 그림줄 잘못 그렸다. 그럼 다시 그려보자. 얘가 이렇게 만나겠네. 마이너스 2, 0, 4 이렇게. 누구랑? y는 마이너스 3이라 이렇게. 맞니?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요거 그린 거야. 요거 얘가 마이너스 3이랑 같다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어야 세 개의 실근이 같겠지. 자, 그럼 기억 알파, 베타, 감마가 같는데 알파가 지금 가장 작아. 알파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돼 있어. 맞니? 요게 지금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쓰려면은 얘가 더 이렇게 아래 있으잖아, x축이. 일단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알파는 여기가 지금 알파인데 알파라는 건 다른 건 몰라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지? 잠깐만 선생님 미안해. 지금 잘못했다. 이게 지금 얘가 y-3이 아니라 y는 플러스 3이지. 실제로 얘가 0이 되면은 3이 나와야 되잖아. x값이 0이면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y3이 아니라 플러스 3이야.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볼게. 미안해. 얘가 이런 그래프 나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2, 0,
4 이렇게 있고 y는 3 이렇게 써야겠네. 근데 사실 이건 뭐 그래프를 못 그려도 돼. 어차피 얘는 어떤 거에 대한 문제냐면은 사이값 정리에 대한 문제야.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한다면은 f-3이랑 f-2가 곱했을 때 음수냐 이거 파악해주면 돼. 실제로 이 그래프 개형을 고려했을 때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해야 된다 라는 거. 그치? 왜냐면 이렇게 뚫고 갈 거니까 먼저 작은 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갈 거 아니야. 그래서 f-3을 대입해주면 얼마야? 이거 지금 마이너스 21 나오나? 마이너스 21 아니라 플러스 3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8 나오고, 그 다음 뒤에는 f-2는 3 나오지? 그치?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왔으니까 그 사이에 무조건 0을 거쳤을 거 아니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연속 함수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 그다음 니은 이제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f1, f0과 f1 이걸 봐주면 돼. 근데 f0은 3이고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 그치? 그럼 또 양수의 점수로 갔으니까 사이 다 할 수 있겠지. 있다. 다음 디귿 f3이랑 f4 곱했을 때 얘도 음수 되냐 이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실근의 존재성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f4라는 건 어차피 3이고 얘가 어차피 3이고 f3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 나오나? 그치? 그럼 얘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갔으니까 그 사이에 0을 붙였을 거야.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된다. 기억니은 T가 이렇게. 사실 뭐 이제 얘는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사이값 정리 이용하면은 쭉 풀 수 있다. 다음 182번 봅시다. 자, 기억 보면은 0, 1에서 적어도 하나씩 받느냐 물어봤어. 마찬가지로 주어진 3차 방정식 쌤이 마찬가지로 fx라 줄게. 그러면은 f0이랑 f1 곱해보라는 거야. 봐라.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음수 나오냐 이렇게. 그럼 f0이라는 거 어차피 여기는 다 0이야. 그치? 그다음에 0이는 2 나오겠지? f0은 2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f1은 이렇게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나오지?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맞니? 그치?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변화 발생했으니까 부호변화 발생했다는 거는 2에서 마이너스를 봤어. 그럼 반드시 0을 거쳤겠지? 연속함수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 맞는 말이야.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 그다음 1, 2에서도 f1과 f2 곱했을 때 얘가 음수인가요? 이걸 묻는 거니까 f1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고 f2만 구해봅시다. f2는 요렇게 0이고 0이고 얘는 2 나오겠지. 맞니? 그래서 여기서도 근이 하나 존재하겠지? 존재한다.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을 종합해보면 0과 1 사이에도 근이 있고 1과 2 사이에서도 근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하나씩 있다면 나머지가 하나 남았겠지. 3차 방정식이니까.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뭐 있냐, 이게 하나 있냐 물어보고 있어.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있냐. 그럼 지금 F0이 2라는 거 알고 있고 F 마이너스 3도 구해봅시다. F 마이너스 3. 그럼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60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이고 그냥 12 이렇게 나오나? 그 다음은 20 나오겠지? 그 다음은 1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다 더하면 일단 뭐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F0과 F-3 사이에서도 부호 변화 발생했어. 그치? 그럼 여기서도 실근이 적어도 한 개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오직 한 개 실근 간다 그랬어. 근데 이미 기억과 니은에서 실근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 됐니? 3차 반응식이니까. 3차 반응식이라서 이미 실근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개밖에 없다. 됐니? 정리하시고 그냥 184번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듯이 이 표현은 주기가 4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 물론 이것만으로 주기가 4라고 이제 단정해 줄 수는 없어. 주기가 뭐 2일 수도 있고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4개의 주기만 4개의 사이클로 계속 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자, F0과 F3에 곱했을 때 음수래. 그 말은 0과 3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있겠지. 맞니? 0과 3 사이에 적어도 한 실근이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0 있고 이렇게 3 이렇게 해볼게.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4에서의 함수 값은 다시 0에서 함수랑 똑같아지지 않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 다시 와야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도 지금 적어도 한 개의 시간이 이렇게 있겠네?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주기에 실근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있어. 근데 15번째까지 하고 싶대. 15번째까지. 그럼 얘가 일단은 이 모양이 총 몇 번 반복하겠어? 총 3번 반복하겠지 일단은. 그럼 3번 반복했으니까 일단은 실근의 개수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 6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3번 반복하고 나서 이렇게 3번 반복하고 나서 마지막 12부터 15까지 12부터 15까지에서도 이렇게 한 모양이 있겠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이. 그럼 여기서도 실근이 하나 있겠네. 그래서 6개에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1개를 추가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니? 마지막에 이렇게 이 모양이 또 반복될 거니까 이렇게 이 모양. 그래서 이게 총 3번 반복하고 일단 마지막은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총 7개 나온다. 정리하시고 그다음 189번 봅시다. 189번. 여기는 다 괜찮나 여기는? 일단 뭐 나중에 또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하시고 일단 189번부터 봅시다. 자 보면은
f 곱하기 g가 실수 전체 10%에서 연속이래. f 곱하기 g가. 얘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자,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시나? 0일 때 0이고, 그치? 정확히 1일 때는 얘가 1 올라올 거니까. 그 다음 1보다 클 때는 2로 간대. 이런 모양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모양이 나온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f라는 친구의 불연속점은 마이너스 1, 0, 1 총 3개야. 근데 f 곱하기 g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 말은 얘가 x랑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다 갖는다. 제가 2 곱하기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gx 된다. 이게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최고차 개수가 지금 2라는 거는 불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h분의 g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된대. 그 말은 x는 0을 제외하고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값이 없다는 거지. 그치? x는 0을 제외하고는, 즉 얘는 실근이 오직 x는 0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a, b, c 구할 수 있고, d에서는 x를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4dx 플러스 4에서 이 부분에서 어쩐다고? 실근이 없다고. 그럼 실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 적용하면 되겠지. 그럼 판별식에서 4분의 d는 4d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럼 d는 뭐겠어? 정수 d니까 0이 되겠지? 그래서 d는 0이 나올 것이고, a, b, c는 요거를 전개했을 때 개수가 얘랑 똑같다 하면 할 수 있겠지? 정리하시고, 정리했으면 이제 190번 봅시다. 자, 이번엔 합성 함수가 연속이래. 지금 속함수는 불연속인데 전체 합성 함수는 연속이랬어. 그렇지?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봐줄 수 있냐면은, 결국엔 얘도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일단 f라는 친구는 이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고 1에서 또 불연속이야. 그치? 근데 불연속인 친구의 그 함수 값들을 봤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1, 0, 1이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자극하인 우극하인 어차피 얘든 결국에는 함수값만 보니까, 함수값 봤을 때 불연속일 때 함수값 보니까 마이너스 1, 0, 1이다. 그치? 즉 여기 함수값이 여기 쏙 들어갈 거야. 즉 g 마이너스 1과 g 0과 g1이 어떻다는 거, 세 개가 다 어떻다? 이 세 개 값이 같다는 거겠지? 얘가 의미하는 거는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얘는 x는 1에서의 함수값,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얘들이 싹 다 같다. 그 말은 이 값이 다 똑같은데 얘를 어떤 값 k라 해보자. 그러면 gx는 얘가 x 최고적에서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플러스 k 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상수항이 2네. 그럼 여기 상수항이 2가 되도록 하는 k값 구할 수 있겠지. 0을 대입하면은 얘가 뭐가 된다? k가 2가 되겠지? 응. 그래놓고 나서 g3값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3 대입해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2 되겠네, 그치? 얘가 26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하나의 값으로 같아야 된다. 비록 속함수는 함수값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그게 다시 g의 정의가 될 거니까 들어갔을 때 실험적으로 나오는 값이 같으면은 연속이 될 거니까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정각에 이어서 뒤에 남은 문제들 봅시다. 그다음 스텝 3에서 앞에 혹시 뭐 덜 된 것들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이따가 질문 추가할 거 있으면 질문 추가하시고